여기까지 오는데요. 알았어. 자, 통계가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너네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 기억해? 중학교 통계. 산전도라던가 줄기와 잎 그림이라던가. 아니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이런 거 기억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3월 모의고 필로파스. 그 줄기와 잎 그림은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줄기고 여기가 잎이라 치면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시험 점수를 조사했어. 15, 20, 24, 30, 56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면 보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자? 여기 10의 자리 1, 2, 3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1의 자리 5, 그다음에 0, 4, 그다음에 0,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정리를 좀 해보자. 이게 줄기와 잎 그림이었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워요. 근데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냥 중학교 통계를 좀 되짚어 보자는 거지. 알겠지? 성훈아 기억나 혹시? 요거 줄기와 잎 그림. 네. 기억나?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걸 1학년 때 배우고요.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요 자료들을 가지고 도수분포표라는 걸 그렸던 거 기억나 혹시? 도수분포표? 기억 안 나?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15, 20, 24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뭉뚱그려서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애들 숫자를 세우는 거지. 몇 명 있어? 한 명 있죠. 20부터 30 사이에 있는 애들 몇 명 있어? 2명 있지. 30부터 40 사이에 한 명 있죠. 뭐 요거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도수분포표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를 그래프로 바꾼 게 도수분포, 뭐 다각형, 뭐 도수분포 표, 막 이런 걸 그래요. 히스토그램 막 이런 걸 그려요. 아무튼 요런 걸 이제 2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 평균, 분산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어떤 자료의 대표값을 찾는 걸 배워. 맞지? 평균, 분산은 기억나지? 평균이랑 분산 이런 거 계산하는 인사는 교환네요. 그래? 어차피 테러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아무튼 통계는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자료를 해석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너네 시험 점수들을 주는 거지. 시험 점수들을 막 조사를 했어. 이 시험 점수들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중1 때는 뭘 배워? 일단 이 자료를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게 줄기와 잎 그림이야. 맞지? 그 다음 2학년 때 이걸 가지고 뭘 배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극단으로 모아놓고 다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게 도수분포표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배워? 3학년 때? 그러면 이 자료를 왔구나. 요원이야. 뭐죠? 이 자료를 여기는 얘네는 표도 필요하고 뭐 지랄 맞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라는 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딱 하나의 숫자로 이 자료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맞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워? 대표값이라고 배워요. 대표값.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이름으로 배웠어. 자,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로 중앙값.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죠. 최빈값. 세 번째는 뭐가 있어? 평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 맞지? 자, 근데 여러분한테 자료 해석에서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너무 어때요? 쉬워요. 근데 얘가 뭔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쟤네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닌데 쟤네에 관해서 뭔가 문제를 물어보기엔 너무 쉽지 않냐? 중앙값은 그냥 뭐 찾으면 되고 가운데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 그죠?
혹시나 짝수에 있다면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평균 내면 되는 거 맞죠? 최빈값은 그냥 책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거야. 우리 앞으로 뭐 배울지. 이제 자, 최빈값은 뭐냐면 그냥 자료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값 가져온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다는 아닌데 문제로 내기에 뭐가 없어. 할 게 없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주로 뭐가 문제로 나와? 이 평균을 가지고 문제를 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균을 되게 많이 써먹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지? 너네도 평균 쓰고 있잖아. 너네 전부 평균이 얼마다? 안녕. 자, 평균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써먹잖아, 그지? 너네도 지금 뭐 평균 몇 점에 시험 보고 나도 중간고 보고 나도 평균 몇 점에 평균을 넘겼네, 못 넘겼네, 뭐 평균이 낮으니까 시험이 어려웠네, 이런 거 하나하나 맞죠? 그냥 그런 식으로 써먹는데 쓰는 거야. 자, 근데 평균이랑 같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평균이랑 세트로 나오는 친구. 평균이랑 세트로 나오는 친구가 누구야? 분산이랑 표준편차죠. 그죠? 분산, 표준편차.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너네 분산은 왜 알려주는 거야? 왜 알려줘? 나 분산을 왜 배웠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책 아니고 그냥 뭐 할지 그냥 표준 편차 풀어. 어? 표준편차 뭐? 그럼 표준편차는 왜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게 왜 필요한 거야? 수준 알아. 어? 수준 알아. 수준을 알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평균의 신뢰도를 알려주는 수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 자, 예를 들어볼게. 너 지금 돈 얼마 있냐? 10만 원? 너 얼마 있냐? 1억 있어? 그래. 플러스 말고 얼마 정도 있어? 70? 너 얼마 정도 있냐? 10? 그러면 우리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한 20만 원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20만 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 반 인원들이 대충 다 20만 원 정도씩 들고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일단 요 집단의 평균은 얼마야? 재산의 평균은 20만 원이야. 맞지? 근데 갑자기 나는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어. 1억이 있어. 그만 차네. 그렇죠. 1억이 있어. 그러면 50만. 자, 1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나를 끼고 평균을 내면 무슨 얘기 뭐하죠? 나를 끼고 평균을 내면 너네 지금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하나. 10명 일단 치고 평균을 내버리면 1억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됐어? 우리의 평균 재산이 얼마로 변했어? 넌 20만 원씩 있었잖아. 내가 끼니까 갑자기 얼마가 됐어? 1000만 원이 됐어. 그치? 어? 좋아? 개소리야. 자, 근데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자, 이재용 회장님께서 딱 들어오셨어.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딱 들어오셨어.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님의 재산은 개인 재산만 50조가 넘으신대요. 그죠? 그럼 우리 10몇 명을 50조 더하기 10몇 하면은 대충 인당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대충 인당 조 단위가 넘겠죠. 그죠? 와, 개쩐다. 이재용 회장님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조만장자가 되어버렸어. 맞지? 개쩐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면 이 집단은 실제로 부자 집단인가? 부자 집단인가? 아니지. 그냥 이재용 회장님 한 명과 거지 새끼들이죠. 그죠? 네. 그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만약에 요런 집단이 등장을 하잖아. 한 명이 특출나게 커. 뭔가 큰 값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정말 크게 나와. 왜? 아니 이렇게 일단 치면 이재용 회장님 여기 혼자 계시고 우리 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평균이 어디쯤에 형성돼? 여기 중간쯤에 형성되겠지. 그지? 그러면 실제로는 인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이 정말 크게 나와요. 흩어진 정도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평균을 이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우리가 써볼 수 있을까? 대표 값이라고? 아니죠. 신뢰도가 확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항상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야. 평균 근처에 얼마나 쏠려있냐가 왜 중요하냐? 평균 근처에 많이 쏠려있어야 우리가 평균을 대표값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다 되었죠? 그래서 요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건 너무 극단적이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오염되는 사례가 엄청 많지. 예를 들면 그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여기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과는 어딜까? 졸업생의 평균 연봉, 초봉. 지리학과야, 지리학과. 실제로 지리학과 학생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걸까? 아니야. 그냥 마이클 조던이 거기를 졸업했어. 그래서 평균 연봉이 거기다 제일 높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과는 어디일까요? 서울대 안에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과는 어디일까요? 응? 의대? 의대 아닌가? 법대. 어? 법대 아니에요. 어딜 것 같아요? 경영도 아니에요. 정답은 서양철학과입니다. 예. 네, 이재용 회장님이 거기 나왔어요. 맞잖아. 그럼 평균 되면 거기가 제일 높아. 맞지? 대신 말했다시피 분산과 표준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오겠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잘 해석을 안 하면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론만으로 해석을 하면 자료 해석을 할 때 뭔가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해보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 이렇게 자료 해석을 했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다루는 자료들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 전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정치 얘기는 아니고 투표를 할 거 아니니, 그지? 너네도 몇 년 있으면 내년 되면 투표제네. 선거가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선거 같은 걸 할 거 아니야, 투표를 할 거 아니야, 그지? 투표하면 너네가 뭘 하냐면 막 출구조사나 아니면은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해요. 너네 전화로 갑자기 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물론 나는 다 끊어요. 그럼 지지하는 당이 없어. 어? A. 뭘 A야? 10년. 자, 계속 이재용 됐어. 어? 이재용 언급한 거. 이재용을 언급한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삼성 파란색. 충동인가? 내가 야, 미친놈들인가?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선거권을,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치, 몇 천만 명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몇 천만 명에 대해서 전부 다 여론조사를 일일이 전화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 예를 들면 전구를 찍어낸다고 쳐. 그리고 전구를 찍어내. 오케이? 전구야, 전구. 뭐? 전구라고. 이런 잘 그리지 않았냐? 근데 아무튼 전구야. 내가 밟아도 뭐라고요? 요즘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자, 예를 들면 전구를 찍어내. 근데 그 분량 같은 걸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분량 테스트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강도를 테스트해야 돼. 그럼 강도를 테스트하려면 뭘 해봐야 돼? 그치, 부셔봐야 돼. 힘을 가해봐야 돼, 맞지? 그래서 분량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분량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그럼 팔 수가 없잖아, 깨먹으면. 그치? 예를 들면 100개 생산했는데 100개를 다 테스트할 수 없을 거 아니야. 10,000개 생산했는데 10,000개를 다 테스트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어쩔 수 없으니 우리가
여기서 일부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뭘 해봐야 돼? 과연 전체적으로 분량이 얼마나 나올까를 유추를 해야 돼. 맞습니까? 전수조사 불가능하다고. 그죠? 그걸 전문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통계적인 추정이라고 해요. 통계적 추정. 사실 이거 하는 게 메인 목적이에요. 이거 단어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획 지랄 영정을 하는 거예요. 통계를 막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3천만 정도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7천만이래. 7천만 중에 투표가 가능한 인구는 아마 4천만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그 4천만 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맨날 해요. 그리고 막 발표를 해요. 막 어느 정도 지지율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그리고 너네 혹시 개표 방송 본 적 있어? 개표 방송. 그 투표 끝나면 선거 끝나면 개표 방송을 하잖아. 그럼 본 적 있니 혹시? 그래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잖아. 중간쯤이라도. 아니야? 선생님은 혹시 그런 걸로 공유라고 느끼시나요? 일단 닥치고요. 설명 좀 들으세요. 근데 개표 방송을 하면 너네 근데 개표 방송 할 때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그 개표할 때 보면 개표율 막 이런 거 나오거든. 개표율. 몇 프로 정도 이제 그 표를 우리가 열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나오잖아. 근데 당선 확정이라고 뜨는 게 당선 확정이 되는 게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개표율이 원래 당연히 몇 프로가 채워져야 돼. 100이 채워줘야 당선이 확정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네 개표 방송 보다 보면 한 10% 진짜 적을 때는 한 10%대. 그 다음에 조금 치열했다. 그래도 한 5에서 60% 정도 되면은 갑자기 땡땡 후보 당선 확정 땅땅땅. 그럼 갑자기 전화 막 인터뷰를 해요. 본 적 있지 않아? 그런 장면? 네. 그치? 근데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 부담스러워. 아니 10%밖에 안 했는데? 한 3, 40%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벌써 당선 확정이 돼? 뒤에서 몰표가 나와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어떻게 방송사들은 그 당선을 확정한 다음에 땅땅땅 하고 그 다음에 땡땡분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이것도 통계적 추정이에요. 앞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뒤에서 나온 결과를 그럴듯하게 추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선 확정이 뜨려면 99.9999% 정도는 돼야 당선 확정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상 100% 아니야. 그치? 요 정도가 되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나머지를 아무리 깐다고 해도 뒤집힐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당선 확정 깡깡깡. 이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보고 이 전체 집단이 어떤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걸 위해서 앞에서 통계를 막 지랄 연병을 하면서 막 배웁니다. 오케이? 딱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걸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게 다 끝나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이래서 요 정도 득표수가 나오면 우리가 99.999% 확률로 누가 당선인지 확상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뭐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시작하고요. 잠깐만. 한 주에. 소영아, 목소리 뭐 2개냐? 어? 목소리 2개니?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쉬읍시다.